결국은 결혼 전에는 그럴 줄 몰랐다. 사실 뭐 적자 상황이 있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.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제가 이혼 소송해드린 당사자분 한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당사자분 중에 선생님들이 많아요, 사실은. 지금도 한 20건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만 물어볼 것 같지만 결혼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, 저한테. 이런 사람인데 어때? 이혼 전문 변호사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어때? 물어보는 게 많아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저희가 이혼 소송을 좀 꽤 오래 했어요. 제가 기억할 때는 2년하고 6개월 정도. 근데 의사분들 이혼 소송하면 좀 특징이 뭐냐 하면요. 참고 진짜 해서 이혼하겠다고 딱 오면 아내가 그때부터 이혼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, 사실. 저도 그런 케이스. 이혼을 원하셔서 오셨는데 당연히 아내도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이 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. 이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조사라든지 양육환경조사도 해야 되고 뭐 진짜 과정이 힘들잖아요. 그런 얘기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의사분들 결혼하는 것도 좀 많이 궁금해요. 네.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. 저는 이제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그거 자체는 평범하게 결혼을 했고 한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부산에 의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? 전국적인 규모는 제가 아는데 1년에 한 3,300명 나오고 왜 최근에 또 증원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13만 명 정도가 있는데 부산에만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아내분이랑 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제 싸우고 나서 서로 대화가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싸운 게 이혼 소송하기 한 1년 전쯤인데 그 뒤로 1년 동안 거의 그냥 남남처럼 지냈어요. 사무적으로 해야 될 대화 정도만 하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부딪힐 때면 전처는 겉으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집안에서는 서로 닦고 살고 각자 집의 효도는 알아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럴 거면 내가 니랑 왜 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굳어진 거죠.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때 다 힘들었잖아요. 특히 병원은 초기에 정말 힘들었잖아요, 다들. 네, 뭐 소장에도 뭐 코로나 덕분에 특수호조 얘기를 하는데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이 그 당시에 코로나 검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특수가 있었던 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환자들이 무서워서 집 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집을 가져가는 생활비도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 뭐 적자 상황이 있었어요. 그거를 참아주지를 않았던 거죠. 전처랑 전 장모랑 같이 이제 저한테 압박을 해왔었고요. 그 와중에 집에 보관해둔 제 재산이 조금씩 어디론가 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익 중에 뭐 일부는 통장에 있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있고 하잖아요. 그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을 제가 이제 갖다 놓으면서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있다. 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만큼 없으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없다 하면은 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생활하다 살림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.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걸로 밝혀진 거죠. 소송 과정에서 돈을 꽁쳐놓는 게 밝혀졌잖아요. 그런 일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맞아요. 제가 재산 조회해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생활비 더 달라고 병원에 찾아오고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좀 되게 죄송스럽다. 그냥 이렇게 유튜브 찍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지. 얘기 듣는데 지금 또 안 좋은 기억을 막 꺼내셔야 되잖아요, 지금. 우리 PD가 야망이 크네요. 변호사님 기억나세요? 노트북 사건. 이제 어느 날에 노트북을 샀다고 카드 결제 문자가 300만 원이 제 폰에 날아온 거예요. 전 깜짝 놀라서 애가 학교에서 이제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샀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용 노트북으로 300만 원은 좀 제가 과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매장에서 호구당한 줄 알고 일단 이거는 아니다.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그때입니다. 노트북을 사주기가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 중에 본인의 잘못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한 게 그거는 사실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80만 원짜리고 120만 원을 페이백 받기로 한 거였다. 그 얘기는 결국 그 당시에 제가 오케이 했으면 저는 그 120만 원의 존재를
몰랐을 거잖아요. 그런 형태의 빙판을 제가 당할 뻔했던 거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게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니가 트러블이 있던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니 그런 거 보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눈에 뭐가 씌인 건지 그 상황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못 느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엄마와의 갈등이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뒤에 와서 집에서 저랑 직접 부딪히면서 똑같죠. 예, 저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랑 있는데 관계가 이렇더라. 아니면 이런데 이거 결혼해도 될까? 방금 딱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원래 그런 전투력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. 결혼하고 나서 그게 이제 나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. 결혼했을 때는 진짜 다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다 진짜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항상 우리 유튜브에 항상 잘리거든요.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완전 의사랑 결혼하고 싶어서 다 맞춰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의사 사모님인 거죠. 이 얘기하면 근데 내가 욕 들어먹을 것 같으면 맨날 자르거든요. 내가 맨날 의사랑 결혼했으면 의사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 소심하게 자르잖아. 이건 자르자 이러면서. 결국은 결혼 전에는 그럴 줄 몰랐다.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어요? 진짜 다 완전 막 사근사근 다르고 했나 피디님 저 결혼 전에 되게 그리고 신혼 초기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활발했어요. 부부 관계가 너무 원만하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도 너무 원만하게 잘했는데 한마디로 속궁합이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도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요. 저는요 아내분이 딴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.